호세 가르시아 안토니오라는 그러니까 도노세로 불리는 도예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보는 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눈. 왜냐하면 시력이 없으시거든요. 본래 이제 오랫동안 도자기 작업하시다가 이제 시력이 없으셔서 이제 도자기를 못하는가 했는데 이미 이제 손 자체가 이 작업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끊임없이 도예 작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소 하나 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갔었는데 대문이 너무 활짝 열려서 있었고 그냥 그 낯선 약속도 없이 온 이 낯선 사람을 되게 환대를 해주고 그날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날 마침 이제 도자기를 만들 흙을 캐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작업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새참을 주러 이제 같이 가는데 가겠냐고 해서 그 동행을 했었는데 뚝뚝이 오토바이 그 택시를 불러서 그걸 타고 그것도 길 가운데 내려서 이제 그 사모님의 어깨에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의지해서 그 작업 현장으로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거 자체가 그냥 삶이었던 그냥 흙을 만드는 거 뭐 내가 유명한 장인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평생 어릴 때부터 흙이 좋아서 흙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했던 그런 모습, 아직까지도 그 뒷모습이 떠오르네요.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문이 좋아하는 도자기는 아르헨티나의 디아기타 문명에서 나온 도자기예요. 굉장히 이제 형태 자체도 귀엽지만 그 문양 자체가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되게 다양한 문양이 되어 있어서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문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련되면서도 재미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는 사실 제가 얼굴 형상 이런 도자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남미 도자기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얼굴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표정들이 굉장히 익살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도자기를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고 또 같이 좀 뭔가 공감할 수 있고 그 느낌을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도자기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멕시코의 그 검은 도자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코요테펙이라는 그 지역이 이제 검은 도자기를 만드는 지역인데 본래 이 검은 도자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도자기로 인지는 되지 않았었는데 한 여성 도예가가 우연히 이 광택을 내는 방식을 이분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식기나 이런 걸로만 사용됐던 이 도자기를 장식적인 효과의 도자기로 바꾸는 작업에 성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자기에 관심을 가져서 되게 세계화되는 발판을 삼았던 새로운 어떤 현대 도자기를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전통적인 도자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 전통적인 도자기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소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점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한국 도자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되게 은은하고 우아하고 되게 형태적인 미가 중요하고 중남미 도자기의 특징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색감도 화려하고 완전히 흙 자체의 느낌을 살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채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다거나 과하게 뭔가 도자기에 많은 것을 담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남미 도자기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일단 한국 도자기하고 중남미 도자기는 가마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도자기는 고온에서 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 도자기다 이러면 이미 고온 도자기가 베이스예요. 근데 중남미 도자기는 사실 고온 베이스는 현대 도자기인 거예요. 고온으로 올릴 수 있는 가마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기술이 발전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제 녹을 수 있는 유약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유약 작업을 잘 안 해서 흙 자체의 느낌을 살리는 도자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함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2020년에 코로나 딱 그 문 닫고 들어왔던 여행, 페루 여행을 갔던 목적이었던 그 제1회 라틴 아메리카 도예가 축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루 피삭에서 라틴 아메리카 도예가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던 행사였고요.
아르헨티나 도예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 만남 모임을 하던 거를 이걸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처음으로 확장시켰던 행사였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있는 거의 뭐 참가 도예가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고, 그냥 구경까지 온 사람들만 하면 한 100여 명 정도가 한 자리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모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 모였던 도예가들이 정말 다양한 도예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도예가도 있었고, 아예 처음 도예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자리에서 섞여서 서로의 배움을 나누고 그것들을 서로 보고 물어보고 이러는 거의 도예 축제였는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했던 그 말이 뭐가 있었냐면 함께 성장한다라는 키워드였어요. 저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성장하는 길이에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생태의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결국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또 네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사이에 어떤 그 우위가 아니라,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같이 성장하는 의미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그 도예 축제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추구하는 또 도자 산업에서의 새로운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자기 말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스페인어 가르치는 일이고, 중남미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언어를 좀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중남미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가운데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만나는 그곳은 확실히 다른 곳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어떤 새로운 도구를 가짐으로 해서 이들이 조금 더 새로운 또 삶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겐 제가 또 알고 있는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연결점이 있어서 그 연결고리 안에서 한국어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관련된 낸 책은 이제 스페인어 교재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스페인어인 줄 몰랐던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다라는 걸 사실 각인시켜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워낙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티키타카, 스페인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티키타카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자주 쓰는 이제 축구 용어다. 뭐 이런 걸 알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죠. 두 권의 책은 이제 제가 독립 출판한 책인데,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그 도자기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도자기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책이고, 하나는 스페인 타일 한 장이라고, 스페인에서 제가 5년 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흘러왔나,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동일 이름의 전시를 하면서 전시하고 같이 출판했던 책입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계획이 뭘까? 올해는 무엇을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구체적인 것 가깝게는 또 한 번의 도자기 여행을 간다면 아까 남아있는 그 아르헨티나 여행을 한 번은 가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는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는 확장하면서 많이 살아온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이를 이제 확장하면서 멀리 가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걸 또 여기 적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좀 약간 모아서 내 곳에 이제 단단히 굳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중남미라는 곳이 굉장히 먼 곳이지만 내가 여기에 그 멀리 이렇게 옮겨가지 않아도 내 삶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이 뭐 세계만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중남미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삶의 그 형태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 그 흐름 안에 지금은 이제 약간 머무르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저는 중남미가 정말 매력적인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저는 중남미랑 되게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사람들이 중남미에 대해서 알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아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제로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중남미, 이 매력적인 중남미를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단지 뭐 되게 유명한 여행지를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중남미라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먼저 만난 어떤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숙제와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빨리 변화하는 이 세계 안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과거의 걸 막 끄집어 내려는 노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땅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라는 생각이 들고, 그곳에 가서 만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라틴 아메리카를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